시니어가 행복하다. 시니어가 일하는 사회가 행복하다. 활기차고 풍요로운 노년을 위한 프로그램 일자리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과거에는 60세만 되면 성대하게 환갑잔치를 벌이고 남은 생을 여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아있는 생은 자투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그와 다르죠. 60세 이후에도 결코 짧지 않은 시기를 사회와 또 경제적으로 단절된 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니어를 위한 정책과 일자리 정보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주시죠. 먼저 첫 번째 코너, 각 단체와 기관에선 어떤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일자리 알고 보자 코너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죠. 네, 오늘은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서울시 어르신 취업센터의 센터장 소임을 맡고 있는 희우쌤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는 제목에서도 딱 드러나겠지만 2004년에 서울시가 설립을 하고요. 저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을 주셔가지고 지금 어르신들의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예전에는 직업교육과 그리고 취업 알선만 하는 기관으로 네. 알고 있는데 현재는 취업 지원까지 하는 기관으로 또 확대 개편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시니어 취업을 위해서 센터에서 하는 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2018년도에 어르신 취업지원센터가 좀 확대 개편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전에는 교육 플러스 취업 알선을 해드리고 어르신 취업을 도와드리긴 했지만 그게 이제 서울시 내에 노인복지관에서 고령자 취업 알선 센터라고 해서 이제 취업 지원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네. 근데 이것을 묶어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다 보니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소소하게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거를 이제 점점 더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어르신 취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래서 저희 기관이 하던 일이니까 이걸 확대 개편해서 각 고령자 취업 알선센터를 좀 지원해주는 역할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취업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는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또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취업 교육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을 받으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받은 걸로 가지고 제2의 인생 설계를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직접적인 취업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취업 알선까지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취업 지원에서는 여러 가지 소양 교육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준비가 되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왕년은 나는 어땠어가 통하지 않는 게 사실은 어르신 일자리 취업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왕년에 나는 어땠어를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제 취업 준비 교육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그게 소양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취업할 수 있는데 도와드릴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해드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또 교육에 있어서도 어르신들 이제 내 적합한 직종들을 많이 개발해서 어르신들이 그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나는 왕년에 뭐 영업직을 했었어. 근데 지금 어르신 취업지장에 영업직 별로 필요 없어. 이래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것을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직종들을 개발해서 어르신 직종 교육을 좀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켜드리고 그 교육 행각을 가지고 이제 취업에 전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기관들 뭐 일자리 매칭을 해드리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교육부터 취업 알선까지 참 다양한 방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시니어 세대에게 또 일자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저도 이제 베이비 부모 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의 고민이 진짜 공감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일이 필요한 게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일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현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또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럽게도 노인의 빈곤율이 세계 1위이고요. 그러다가 또 보니 노인의 자살률, 우울까지 합쳐서 세계 1위예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제 1위라는 좋지 않은 네. 그런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르신들한테는 일이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한테는 이 일자리가 그런 생계적인 게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내가 나이를 먹었지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맞아요. 있어라는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인 인력 개발원에서 이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을 한 걸 보면 네. 이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과 참여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분석을 해보니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자존감도 높고 우울감도 낮아지더라라는 연구 네. 분석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이제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 이제 실제 어르신들이 나는 퇴직을 이때쯤 하면 좋겠다 하는 연령이 어르신들은 69세 거의 70세 가까이를 얘기하고 계신데 실제 은퇴 연령은 50세인 거죠. 그러면 그 갭이 한 20년 정도 생기잖아요. 네. 그 20년을 일 없이 산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는 꼭 필요하다라고 피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죠. 네, 사실 돈을 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하겠지만 그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대변한다는 거에서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센터 개설 이후에 참 많은 분들이 오고 가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례가 있다면 또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긍정적인 사례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어르신의 적합한 직종을 개발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동년배 상담가라는 직종이 있어요. 왜냐면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어르신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 어르신을 상대해 주시는 분들이 다 젊은 분들이 상담을 하면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르신의 언어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르신은 취업 알선을 해드리려고 해도 네. 젊은 친구한테 어르신이 당신의 속내를 다 얘기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네. 근데 당신하고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이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 좀 쉽게 얘기를 털어낼 수 있게 되니까 네. 그리고 어르신이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또 같이 공감해주고 하니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년배 상담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어르신이 필요한 일자리에 보탬을 준다는 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아라고 당신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도 동년배 상담가는 매년 이 교육을 시켜서 어르신들을 배출해내고 일자리에 또 종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죠. 네, 이렇게 또 좋은 사례를 듣다 네. 보니까 더 많은 사례도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 네.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 예. 번 더 서울시 일자리 지원센터장님 모시고 센터에서 하는 주력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다양한 방면에 종사 중인 시니어분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고령자 친화기업의 김은주 대표님과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추억을 파는 극장 고령자 친화기업의 김은주 대표고요. 종로에 있는 허리즈 극장 4층에서 어르신들은 365일 추억의 영화들을 2,000원에 관람하실 수 있는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추억을 파는 극장에 대해서도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셨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누구나 지금 저희 늙음은 피해갈 수 없죠. 저희가 지하철에 가면 항상 노약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노약석을 보면서 우리들은 다 그 노약석이 그냥 남의 얘기인 줄 아는데 결국 그 노약석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노약석에 우리가 설레임으로 앉을 수 있는지 또 우울감으로 앉을 수 있는지는 지금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 회사는 어르신들에게 추억의 영화들을 상영해 줌으로써 그들의 어떤 문화적 친구가 되고 있고요. 많은 시간들을 좀 행복하고 설레이는 그 순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착한 영화들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한 어르신들에게 원하시는 뭐 송혜 선생님, 전원주 선생님 등의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공연을 보면서 그 시절을 향수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실버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에 이 낙원동 종로에 왔는데 일반 세대들보다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다들 무슨 일을 하시까 한번 따라다녀 봤는데 결국 그냥 공원에서 앉아 있거나 어떤 마땅한 일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좀 우울증 같은 것들이 퍼져서 어르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큰 것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목소리가 큰 것이 결국은 우리가 아무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은 그게 좀 사회적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문제들을 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에게 좀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내가 맨 마지막에 최후의 순간에 그래도 이 나라에서 살길 참 잘했다, 내 인생이 헛하진 않았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걸 사회적 과제로 삼아서 지금 열심히 그 일을 좀 해결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생각이 예쁘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영화관 외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나 이벤트는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최근에 고령자 진화 기업을 접하면서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또 어르신들이 일을 하는데 그것을 좀 젊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또 더더욱 멋있는 사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돼서 어르신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들의 경험이 우선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하던 중에 저희가 가장 어르신들이 전문가인 거는 자식을 케어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좀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시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학교 때 엄마가 진짜 새벽에 애들 5 넘게 있으면 10개도 쌌던 그 도시락. 정말 엄마가 정말 자식을 생각해서 쌌던 엄마 도시락을 한번 해드려봐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올해 한 7월 달 정도에는 바로 집밥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밥을 해서 직접 그냥 뜨끈한 밥에 정성스럽게 한 도시락을 저희가 좀 오픈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어르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들의 노하우가 결국 전문가가 돼서 누구보다도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한 7월 달 정도 지금 오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네요. 향후 시니어들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동참을 해주시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뭐 전원주 선생님, 송희 선생님, 김세레나 선생님, 현미 선생님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한 그들의 무대를 통해서 우리들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유튜버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즘에 많은 분들 자기 PR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이 세상을 같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좀 이게 눈높이를 맞춰서 보폭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실버 문화 확산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약석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좌석에 우리가 기쁜 마음을 앉을 수 있는지 아니면 되게 우울하고 창피한 마음으로 앉을 수 있는지는 지금의 우리의 선택인 것 같은데요. 누구나 다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 사회는 사회대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틈새에서 조금은 좀 처져 있는 사람들을 같이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양방향으로 다양한 좀 보폭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 그런 얘기들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같이 그 행보를 같이 해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고령자 친화기업은 우리의 그 정말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미래의 그 사업이고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써 지금에 있는 어르신들도 행복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노년도 행복할 수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실버 문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전화 통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이번 주 일자리 정보를 알려드리는 잡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구인 상세 정보 잘 파악하셔서 많은 분들이 내게 꼭 맞는 일자리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잡 돋보기 이번 주 일자리 정보입니다. CU 방배 레미안점에서 편의점 판매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편의점 야간 근무이며 시니어 인턴십 참여가 가능한 분을 우대합니다. 근무는 토요일, 일요일 주 2일 근무이며 임금은 월급 81만 9천 원입니다. 주델 코리아에서 아파트 청소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아파트 청소 업무이며 여성을 우대합니다. 근무는 주 5일 근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임금은 월급 125만 원입니다. 타워 PMC에서 청소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아파트 커뮤니티 야간 미화 업무이며 남성을 우대합니다. 근무는 주 6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이며 임금은 월급 208만 원으로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국제안전시스템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아파트 경비 업무이며 필수 사항은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자입니다. 근무는 격일 근무로 이뤄지며 임금은 월급 222만 원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보안관제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상암동과 등촌동입니다. 주요 업무는 시설 서비스직 업무이며 지원 자격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자로 일반 경비원,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신임교육 중 1개 이상 이수자 또는 신임교육 면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3교대 근무이며 임금은 진흥원 시설 서비스직 운영규칙에 따릅니다. 대성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주방보조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병원 식당 조리보조원으로 경력자 및 여성을 우대하며 신입도 가능합니다. 근무는 주 6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이며 휴게 시간은 5시간입니다. 임금은 190만 원에서 210만 원입니다. 서리풀 데이케어에서 격리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데이케어 센터 사무보조, 격리이며 필수 사항은 운전면허증 소지입니다. 근무는 주 5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임금은 연봉 2,280만 원에서 2,400만 원입니다. 한성안전에서 건물 청소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아파트 청소 업무이며 여성을 우대합니다.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은 격주 휴무입니다. 임금은 월급 119만 원입니다. 영진 장제에서 배송 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장례용품을 장례식장에 납품하는 업무이며 필수 사항은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입니다. 근무는 주 5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임금은 월급 220만 원이며 총 2명을 모집합니다. 한성운수에서 가스 충전원 및 주차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시내버스 주간 및 야간 충전원이며 필수 사항은 1종 대형 면허 소지입니다. 근무는 주 6일이며 40시간 근무입니다. 임금은 월급 240만 원이며 총 2명을 모집합니다. 한국 A&D에서 창고관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창고관리, 제품 입고 및 출고, 전산 프로그램 운영이며 운전 가능자, 관련 업무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근무는 주 5일이며 임금은 연봉 2,400만 원에서 2,600만 원입니다. 호산 TMS 주식회사에서 지게차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물류센터 외부 지게차 업무이며 지원 자격은 지게차 조종 면허 또는 지게차 조종 교육을 이수한 자입니다. 근무는 주 6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임금은 월급 252만 원입니다. 행복나름이에서 배송 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은평군의 정부 양국 배송 업무이며 운전면허 소지는 필수이고 탑차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근무는 주 5일이며 임금은 월급 120만 원에서 150만 원입니다. 도래울 부대찌개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부천시 자유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부대찌개 포장 및 판매 업무이며 임금은 시급 9천 원입니다. 근무는 주 6일 근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은진 창호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부산 북부 실항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하이샤시 시공 업무이며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근무요일과 시간 그리고 임금은 협의 가능합니다. 큰나무 푸드에서 정규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주방 보조 업무이며 임금은 월급 200만 원 이상입니다. 주 6일 근무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동대문 특판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포장 업무이며 임금은 시급 9천 원입니다.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바다횟집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충청남도 서산시 성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회 실장 업무이며 임금은 월급 360만 원 이상입니다. 주 6일 근무로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대웅식품 호프갈비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정육 6가구 업무이며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임금은 월급 300만 원 이상이며 주 6일 근무로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보강 플레이팅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인천 서구 중봉대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단순 세척 및 현장 업무이며 임금은 월급 240만 원입니다. 근무는 주 5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협의 가능합니다. 세종 카센터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수입 자동차 정비 업무이며 임금은 월급 400만 원입니다. 주 6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경일 유리제경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판유리 재단 보조 업무이며 임금은 월급 250만 원입니다. 주 6일 근무로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잡돋보기였습니다. 활기차고 풍요로운 노년을 위한 시니어 일자리 정보 프로그램 일자리를 부탁해. 오늘도 많은 시니어분들께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